안녕하십니까. 오의식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세무사랑 레시피 부가세 편을 맡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2021년 부가세법 개정 내용 중에 이번 신고와 관련된 내역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법에서 주요 개정 내용은 무엇보다도 첫 번째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서 이 간이과세자의 기준을 상향하고 그리고 이 납세 의무의 면제 기준점을 높인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간이과세자들 대폭 제도를 개선해서 종전에 연간 공급 대가죠. 공급 대가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하였고, 그리고 부가세를 납부하는 면제 기준점도 기존의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납세 편의를 위해서 전자적 용역의 공급 장소를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로 명확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 전자적 용역의 제공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 기업의 복리후생활동 지원 및 소비 진작을 위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조사 관련 재화의 범위도 역시 확대했습니다. 네 번째,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개인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 네 가지가 주요 개정세법 내용이고 이것 이외에도 뭐 개정 사항이 있지만 당장 2021년도에 이 신고하는 데 필요한 게 아니라 뒤에 바로 나와 있는 신탁 관련 부가세 납세 의무와 관련해서는 보시다시피 적용 시기가 2022년 그러니까 내년도 1월 1일 이후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있기 때문에 개정은 올해 2021년도를 맞춰서 개정을 했지만 이것을 시행하는 시점은 2021년도이기 때문에 이런 신탁 관련 부가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역이랄지 신탁 관련 부가세에 대한 내역이 개정은 많이 됐지만 당장 이제 내년도 가서 되는 거니까 그때 한번 다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 신탁 관련 부가세 납세 의무자를 그 기존의 위탁자가 부가세 납세 의무를 졌던 데에 비해서 두 개가 바뀌었죠. 원칙이 위탁자고 얘가 수탁자였지만 개정세법에서는 원칙이 수탁 받은 자가 의무자가 되는 거고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되는 경우랄지 실질적으로 신탁자산을 통제 지배하는 경우랄지 이런 경우에는 위탁자가 직접 하는 걸로 봐서 신탁 관련 부가세의 납세 의무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수익자 등에 대한 2차 납세 의무 부과 역시도 수탁자의 과세에 따른 보충적 납세 의무를 부과해서 신설해서 만들었고 이거 역시도 2022년 1월 1일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찬가지로 신탁재산별 별도의 납세 의무 부과 역시도 수탁자 과세 시 신탁재산별 납세 의무를 부과시켜서 역시 이것도 신설해서 개정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업자 등록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부분부터 적용하고 체납처분 역시도 2022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부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었습니다. 뭐 관련해서 개정된 걸로 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에 납세 의무 규정 역시도 신설하였습니다. 예, 다 이제 신탁 관련인 건데 모두 다 이제 내년 이후 2022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것이니까 이 5번까지는 올해 내용을 봐두시고 시행은 2022년부터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전자적 용역의 공급 장소에 명확한데 이 전자적 용역의 공급 장소라는 게 사이버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이런 영역의 공급 장소에 따라서
이게 국내에서 과세권이 있는 부가세 과세권이 있는 국내의 공급인지 과세권이 없는 국외 공급인지 이게 불분명한 경우가 예전에는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분쟁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뭐 서버가 있는 위치가 공급 장소다.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어차피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영역이라는 게 행해지는 장소는 각각 공급하는 사람은 자기의 컴퓨터에서 공급하는 사람은 그 나라의 자기 컴퓨터에서 하지만 저장되는 장소는 어딘가에 있는 그 장소에서 서버에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 문제로 인해서 부가세는 소비지급 과세 원칙을 조건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부가세를 과세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부가 대상이 우리나라 국내인지 국외인지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예 여기를 부가세법 20조에다가 명확하게 함으로 인해서 전자적 용역 공급의 장소를 추가해서 전자적 영역의 경우 영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라고 명확화시켜서 공급하는 자도 아니고 공급받는 자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거소지. 그러니까 용도를 공급받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공급받는 장소를 정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과세권이 바뀌겠죠. 명확하게 함으로 인해서 분쟁과 오해의 소지를 없앴습니다. 이건 언제부터 적용하느냐? 2021년 1월 1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7번째 간이과세 적용 범위의 확대. 이제 가장 개정이 많이 된 부분이죠.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그동안 있던 여기 간이과세자 기준을 4,800만 원에서 더 높인 거죠. 공급 대가니까 공급 가액에다가 부가세를 합친 게 공급 대가가 되겠죠. 공급 대가가 전년도 공급 대가 4,800만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인데 왜냐하면 간이과세는 이 법인은 없어요.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 간이과세가 있는 거고 그리고 과세자 사업자, 면세사업자는 없는 거고 규모가 아무리 작다고 해도 면세사업자는 간이과세라는 말이 없어요. 간이과세다니 보니까 과세사업자예요. 간이과세니까 면세사업자가 아니라 간이과세사업자니까 이 과세사업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세사업자는 간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작아도 과세만 따지는 거지 면세를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준을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고 그러니까 간이과세 해당되는 사람이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추가해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 대가를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계액 기준 이래야지 합리적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각각이다라고 하면 어차피 부가세는 신고 기준이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다 보니까 그러면 다 사업을 쪼개서 8,000만 원 이하라면 전부 다 과세 사업자가 되면 안 되니까 합계를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직전연도 공급 대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과세 이용 장소의 부동산 임대 사업자 그러니까 8,000만 원으로 상향했지만 누구만 여기 나온 과세 이용 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와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만은 높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소규모 사업자들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기준 규모를 높였지만 이 두 가지 과세 이용 장소 경영하는 사람하고 부동산 임대업은 4,800만 원이 아닌 그대로 4,000만 원으로 그대로 예전 그 기준으로 그대로 유지했다는 거 사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 기한 부분부터 적용하고 2020년 공급대가가 8,000만 원 미만 시에는 전년도죠. 작년도 공급대가가 작년도에는 그러니까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 사이에 있던 사람들 전년도에는 4,800만 원 이하에 있던 사람들은 어차피 간이과세자니까 상관없지만 기준 금액을 높이다 보니까 전년도 2020년도 기준이 8,000만 원하고 4,800만 원 사이에 있던 사람들은 그렇죠? 미만 시 7월 1일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4,800만 원 미만 있던 사람들은 원래 간이가 적용됐었고 중간에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 사이에 있던 사람들은 직전년도에 일반 과세자였지만 어떻게 전년도 걸 기준해서 그 다음
기인 2021년도 2기부터 미만 시에는 7월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하기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간이과세자의 면세 기준점, 세금을 내지 않는 기준점을 기존 3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매출액 그러니까 공급대가죠. 공급대가 3천만 원 미만이면 매출만 있고 매입이 전혀 없더라도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금액을 어떻게 여기 간이과세자를 4,800원에서 8,000원 높임에 따라서 이것도 역시 기준을 높여서 3천만 원에서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3천만 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 세금이 부가세가 0이었던 것에 반해서 올해부터는 4,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이후 개시하는 과세 기간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간이과세를 넓힘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간이과세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배제 업종을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배제 업종을 왜냐하면 간이과세를 넓히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낀 사람들이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영위하는 사람 중에 간이과세가 적용되면 안 되는 업종들을 추가시킨 건데 그 추가시킨 업종에는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왜냐하면 중간에 간이과세가 끼게 되면은 최종 소비자한테 공급하는 경우에는 관계가 없지만 중간에 도매업하고 상품 중개업에는 중간에 끼어 있고 이후에 이게 간이과세자가 최종 소비자한테 공급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중간에 껴서 A라는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과세 낀 상태에서 다시 B라는 일반 과세로 넘어가는 과정에 부가세 문제가 부가세를 정상적으로 10%를 걷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부가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끼는 업종들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은 추가적으로 배제하도록 이 사이에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 미만이지만 4,800원에서 8천만 원 미만이지만 이 사이에 껴있다면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이라면 간이과세를 배제하는 걸로 배제 업종을 추가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기, 가스, 충전 수도업이랄지 이런 것들, 건설업, 전문과학 기술업이랄지 이런 것들은 이 추가로 중간에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에 낄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배제 업종으로 추가시켰습니다. 이거는 언제부터?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활동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치율의 조정인데 기존 이제 5%부터 30%까지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프로그램도 아직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부가치율 5%부터 30%가 되어 있는데 이제 조정하면서 15%부터 40%까지 이 15%부터 40%까지를 부가치율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프로그램에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프로그램은 이따가 뒤에 있는 책에 나와 있는 이 책을 만들어지는 시점에도 2021년 7월 1일 이후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이제 서식이 바뀌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가치율이 아직 적용되지 않았고 이 내역은 이제 7월 1일 이후에 지나면은 이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되고 그리고 아마 가을 이후에 이 세무사랑 레시피 세무편 나올 때쯤에 이게 부가치율이 업그레이드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바뀐 부가치세 신고서에 간이과세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과세 발급 의무화를 시켜서 원래 간이과세자는 세금과세 발행할 수가 없었는데 중간에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 늘어나 보니까 중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어요. 원칙은 원래는 원칙이 발급할 수 없었고 영수증만 발급했지만 그걸 바뀌었어요. 원칙이 뭐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데 그 중에 예외적으로 발급할 수 없는 사람, 기존처럼 영수증 발급하는 사업자랄지 그리고 간이과세 중에 신규 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 합격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랄지 그러니까 직전연도가 4,800 미만이면 그러니까 기존 기준으로 해서도
간이과세자였다면 발행할 수 없게 한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기준에 따라서 간이과세를 세금에서 발행하지 못한 기준이라면 그대로 따라와서 못하고 다시 다만 이제 중간에 끼인 업종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에 끼인 업종 중에서도 영수증 발급업체는 발급을 할 수 없고 이렇게 놔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모기미, 목욕, 이용, 미용 이런 것들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됐던 것처럼 세금에 발행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칙이 받겠다는 거. 원칙은 예전에는 발행할 수 없었지만 발행할 수 있는 걸로 받겠다는 거 알아두시고.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보완에서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에 간이과세 때 이 발급했던 세금계산서를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같은 과세자라면 상관없는데 이 의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 작성일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 작성일을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로 기재해서 그러니까 간이과세일 때 작성해서 한 것을 수정하려면 원래는 당초 작성일자로 가가지고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의무가 일반과세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한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기재를 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간이과세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도 허용을 했습니다. 그냥 간이과세가 발행한 간이과세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이잖아요. 원칙인데 발행할 수 없다? 배제업종도 아니고 발행할 수 없는 업종도 아닌데 그렇다면 발행할 수 있도록 세금 교부 의무에 있는 간이과세를 포함해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포함시켰습니다. 언제부터? 7월 1일부터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추가시켰습니다. 공급받은 사업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범위를 조정해서 이 간이과세 규정을 조정하면서 아까 했던 내용인데 예, 간이과세 포함시킨 대신에 직전연도 공급가액을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초처럼 포함시키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자, 간이과세 중에 영수증 발급 사업자에 통지해서 역시도 이 간이과세 사업자 중에 영수증 발급 사업자를 통지 규정을 신설해서 발급 적용 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영수증 발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해당 사업자에 통지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헷갈릴까 봐. 간이과세가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그럼 나도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상대방이 요청하면 그 세금계산서 끊어줄게 라고 할 수 있을까 봐 20일 전까지 발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나는 세금계산서 보세요. 나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예요라고 통지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기존에 쭉 해왔던 게 있는데 헷갈리지 않겠죠. 그죠? 그것도 역시 2021년 7월 1일 이후 통지하는 부분부터. 왜냐하면 적용되는 게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율을 조정했습니다. 물론 이번 신고하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거고 간이과세자의 경우에 기존에 원래는 2%이지만 그리고 간이과세 음식 수법업자는 2% 그리고 기타 사업자는 1%였지만 올해 말까지는 2배, 그러니까 1.3%의 2배인 걸로 적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를 간이과세자의 통합 적용해서 그러니까 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부터니까 그전 거 이번에 1기 때 신고하는 간이과세자라면 그러니까 간이과세를 포기했거나 이런 경우가 있겠죠. 왜냐하면 간이과세는 과세 기간이 1년이니까 포기했거나 그런 경우에는 지정 것을 적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자라면 공제율을 단일화해서 2021년 10월 31일까지는 1.3%로 단일화 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서 율을 변경시켰으니까 어차피 간이과세자는 1년권 한 번 신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간이가세가 발행하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대한 매입세 공제 적용. 그래서 간이가세가 발행하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게 해서 세금계산서의 발행으로 인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도록 했으니까 세금계산서와 똑같은 효과가 있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에 대한 것도 매입세를 공제하도록 해야지 맞겠죠. 형평이 맞겠죠. 얘는 세금계산서 발행은 허용해주면서 상대방이 공급받는 상대방이 매입세 공제를 받도록 허용해주면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안 해준다? 그럼 뭐가 안 맞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서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해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신용카드 매출 전표 하지 마시고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이렇게 할 거니까 동일하게 매입세 공제 조건을 동일하게 해준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대신 간이가세, 세금계산서 등의 수치 세액 공제 산정 방식이 변경됐는데 예전에는 매입세에다가 매입세액에다가 업종별 부가가치율 아까 말했던 5%에서 30%에 이르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이었어요. 간이가세자는. 하지만 산정 방식을 변경해서 매입액의 공급 대가에 이게 잘 보세요. 매입액이니까 공급 대가예요. 공급가액과 부가세 합계예요. 매입액 받는 매입액 공급 대가에 0.5%로 했습니다. 그래서 간이가세 납부세액 계산 시 부가가치율에 매입세액이 반영되어 있어 매입에 대한 세액 공제가 불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매입 기존 간이가세자는 납부 면제되므로 세액 공제 적용이 불필요하고 어차피 전년도 전에까지 간이가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납부세액이 없어요. 4,800원 미만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초과하는 사람들이 해당된다면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0.5%로 곱하기를 부가가치율 곱하기 몇 퍼센트가 아니라 그냥 일괄적으로 공급 대가에다가 0.5%로 하는 것으로 율을 공제 방식을 합리화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세액 공제 산정 방식이 변동돼서 납부세에서 공제할 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계산 등을 공제 발급받은 재화 용역의 공급 대가 합계액에다가 과세기간 총공급 대가 중에 과세기간에 공급가 과세 공급가 비율로 해서 이 비율분의 0.5%로 해서 곱하기로 해서 바뀌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제 부가가치를 곱한 거였다면은 여기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부가가치율이 아니라 0.5%로 해서 통일시켰다는 거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재고 매입세액 및 재고 납부세액의 산정 방식 변경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이가세에 대한 면세 농산물 등의 의제 매입 공제 적용 배제해서 간이가세에 대한 면세 농산물 등의 의제 매입 공제를 적용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저면세 농산물들에 대한 의제 매입 공제를 한도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곱하기 뭐 부가치율도 없이 그냥 다 공제해주다 보니까 혜택이 많았어요. 특히 음식업 같은 경우에는 많았는데 적용을 배제했다는 거. 왜? 다른 혜택이 많기 때문에 4,800만 이하는 없고 그다음에 매입세액도 뭐 곱하기 0.5%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배제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간이가세 예정부과 기간은 언제예요? 7월 달에.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그 중간인 6월 달까지 끊어서 7월 달에 예정 부과를 했는데 예정 부과의 납부세액의 신고 사유를 확대해서 이 내용 갖고 뒤에 넘기시면 추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한 간이가세자의 신고 의무를 추가했고 그다음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한 것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신고 서류에다가 더 추가시킨 거죠. 세금계산서 발행했다면 발행한 내역을 합계표로 제출해라 이거겠죠. 자, 그다음에 간이가세 확정 신고 시 제출 서류에 추가해서 마찬가지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추가시켰어요. 마찬가지 똑같은 겁니다. 신고 항목도 추가했고, 간이가세에 대한 내용들이니까 쭉 한번 같이 겸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산세 규정도 보완한 게
뭐가 있겠어요? 가산세에서 전에는 세금과세 발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매출처별 세금과세 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전혀 없었겠죠. 하지만 세금과세 발행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매출처별 세금과세 관련 합계표 그 가산세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겠죠. 합계표 제출해야 되고 제출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도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세금에서 미수치 가산세가 세금과세를 수치 안 한 거에 대한 0.5%의 가산세를 추가시켰고 다만 이제 가산세율을 공과액 1%에서 0.5%로 인하한 점은 있습니다. 예, 장부 작성 보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간이가세 범위 규정에 보관을 간이가세 적용 중에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신규 사업 및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장부 작성 보관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한 것을 했고, 폐업 신고 시에 제출 서류 간소화해서 폐업 신고 시에 폐업 신고 확인서를 제출하기로 했지만 이걸 삭제시켰습니다. 폐업 신고하는 분부터. 그러니까 올해 시행령이 2월 17일 시행령이 개정하다 보니까 이게 시행령 개정 날짜에 맞춰서 2월 17일 날 이후부터 폐업 신고하는 부분부터 간소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 정정 처리 기한의 단축 역시 기존에 이제 사업자 등록 정정 기한이 기존 3일이었는데 반해서 2일로 단축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또 가장 이제 큰 부분인 재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주사 관련 재화 범위의 확대에서 기존에는 경주사 관련 재화로서 1인당 연간 10만 원 이하의 재화인데 반해서 1회 1과 2의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이에요. 예전에는 1인당 연간 1년에 10만 원. 1년에 10만 원 너무 적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자가 공급으로 보는 게 재화 공급으로 보는 게 이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 문제 가지고 문제를 삼고 했었는데 그를 구분해 가지고 경유사와 관련된 재화와 명절 기념 등 관련 재화를 구분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명절 때에는 5만 원씩 뭐 추석 한 번 뭐 설날이죠. 설날 한 번 5만 원씩 구분해서 줬는데 갑자기 중간에 뭐 경유사가 생기는 바람에 추가되면은 범위가 10만 원 연간 10만 원의 범위가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좀 불합리하지 않나 해서 각각 구분해서 10만 원 이하로 나눠놨으니까 뭐 이 경유사가 추가되더라도 경사는 뭐 항상 매년 주기적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매년 주기적으로 있는다는 것은 설날이나 추석 정도는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지만 경유사는 어쩌다 한 번씩 생긴 거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구분해서 10만 원을 구분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주한미군 등에 대한 용역의 공급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창조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 합중국 군대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 용역해서 미 합중국 군대의 범위에서 소파 협정에 따른 공인 조달 기간을 추가해서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반 고속버스 여객 운송업 부가세 면세 적용 기한을 폐지함에 따라서 그동안은 일반 고속 여객 운송업의 부가세 면제를 작년 말까지 했었는데 이제 없음으로 해서 일반 고속버스 요금에 대해서 부가세를 영구적으로 면제하는 것을 이 적용 기한을 그러니까 없앴기 때문에 적용 기한을 언제까 하기로 한 것을 없앴으니까 그래서 부가세 영구적으로 면제하는 것으로 개정을 시켰습니다. 적용 기한이 언제까지만 할 거야 언제까지만 하는데 이 언제까지를 없애버렸으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적용한다는 거니까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가세 면세상 종료단체의 범위를 명확화했고 이 전자세금에서 의무 발급하는 개인 사업자를 잘 보셔야 되는데 기존에는 이제 3억 원이었는데 개인 사업자에서 전자세금에서 의무 발급해야 되는 게 직전 연도 이 공급가액이 직전 연도 합계액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올해 하반기부터 발행할 사람들은 왜냐하면 신고를 부가세 끝나야지 얼마인지 아니까 2020년도에 3억 원까지 기준이어서 3억 원 이하이면은 3억 원을 초과하면은 올해 7월 달부터는 이 세금 전자세금을 발행했는데 내년부터
이걸 이제 올해 따져서 2020 기준에서 2021년도를 기준해 가지고 이제 올해는 이제 올해 1기, 2기, 1기 아직도 신고 안 끝났잖아요. 2기도 신고 안 끝났는데 미리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거 2021년도 걸 기준해서 1기, 2기 합계 금액이 이 공가액이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이 되면 종전에 지금 올해까지 적용되는 건 3억이에요. 올해 7월 달도 3억이에요. 하지만 내년부터 2021년 7월 1일부터는 어떻게 한다? 2021년 올해 걸 기준에서 3억이 아니라 2억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한다? 개인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한다. 그러니까 점점 발급 대상자가 늘려서 나중에는 이제 거의 이제 영세한 사업자 빼고는 거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화하도록 하려고 기준을 점점 낮추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겁니다. 그걸 언제부터다? 2021년도 걸 기준으로 해서 2022년 7월 1일부터는 3억 원이 아니라 2억 원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적용 대상을 확대시켜서 이 중에 뭐 2번, 3번은 같은데 요건을 완화해서 중소기업은 수출 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 금액이 100억 원이 아니라 50억 원 이상이에요. 옆에 이 금액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중견기업의 경우는 수출 비중이 50%가 아니라 30%로 낮춤에 따라서 납부유예 적용 대상을 확대시킨 거죠. 금액을 낮춰주고 비율을 낮춰주면은 대상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혜택을 주는 대상을 확대시켰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장 여러분들이 유의할 거 3월 1일 속하는 과세기한 적용부터 그러니까 이번 당장 7월 달에 신고하는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가세부터 간주임대료를 어떻게 한다? 기존에는 1.8%였는데 1.2%로 인하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프로그램에 3월 16일이 지났기 때문에 밖에 있어서 제가 1.2%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교재에다가 작성해서 해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보다 1.2%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고하는 분부터 그다음에 뭐 전자생명 시스템 사업자 등의 뭐 기한 변경했고 여기까지는 부가세법상 부가세법 범법하고 부가세법 시행령상에서 적용되는 내용이었고 교통법상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시면 이건 제목만 살펴보는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기반 시설 공급 시 부가세 과세특례를 정비했고 농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용설 및 면제 기한 적용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2년도 연장, 20년까지 작년까지 말에 끝났어야 되는데 2년도 연장했고 마찬가지로 여기 뭐 추징사유도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적 기한도 역시 2년 연장했습니다. 여기는 또 국민주택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세 면제 적용 기한을 이것도 역시 2년 연장했고 거의 뭐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2년 연장했습니다. 뭐 온실가스 배출권 부가세에 대한 면제 적용 기한을 2년 또 연장했습니다. 뭐 다른 건 다 마찬가지예요. 뭐 시내버스, 뭐 마을버스용 이 전기버스 부가세 면제를 2년 또 연장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다 연장한 내용이에요. 그동안 간이가세자용 개인 택시 역시도 2년 더 연장했고 이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부가세 면제 적용 기간도 2년 더 연장했습니다. 뭐 다 이제 연장한 내용이니까 연장 기한들 작년 말로써 법은 정해놓고 거의 작년 말로써 그 기한이 다가오니까 다 2년 더 연장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 활성화나 이런 걸 위해서 오히려 지금 경기가 코로나 때문에 안 좋은데 그리고 혜택을 없애버리면 더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 기한을 더 2년씩 연장해 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차 의제매색 공제 특례 적용 기한 적용 요건 및 정비에서 여기 요건을 이 간이가세자를 추가시켰습니다. 기한도 2년 연장했고 간이가세자 추가했고 그리고 입국장 면세 부가 시스템의 주세 면제 대상 등을 명확히 해서 입국장에 있는 면세점을 이용을 활성화를 위해서 대상 등을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입시 대상물품 구입 반입시인데 대상물품 구입시로 명확화했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신설을 했고 이것도 역시 2년 연장했습니다. 대부분 혜택 주동 것을 연장을 했기 때문에 예, 역시 뭐 부가세 과세팀의 적용 기간을 2년 연장했습니다. 여기 이제 19번은 봐야 될 게 부가세 면제 대상 국민주택 정의에 명확해서 부가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가 뭐냐 이게 규모가 이제 애매한 게 해석하는 사람마다 애매한 점이 있었는데 보시면 이제 국민주택이라는 것은 뭐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 2 3항에 규정된 규모에서 뭐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관련 뭐 주택법상 뭐 국민주택 규모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주택 규모 이하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 주택 그래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 가능한 구역을 각각 하나의 표준 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 면적을 기준한다니까 집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이에요.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이라면 이 집을 전체로 놓고 봐서는 가구가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데 전체로 봐서는 85제곱미터가 넘어가는데 그 각 개별이 사는 데를 보면은 85제곱미터가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말하는 면세가 적용되는 국민주택이라는 게 이 한 집 가구를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 집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게 명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용하는 사람마다 이걸 명확하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법의 해석상 구분된 구역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 개정된 대로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다 나는 보수적으로 이 집 전체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보다 납세가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개념 규정을 명확히 규정해서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그 규모를 따진다는 거예요. 예, 뭐 업체를 추가했고, 예, 뭐 그런 내용입니다. 연한 매수에 관해서 뭐 면세 이후 사유 관리를 강화했고, 예, 뭐 여러분들 거래소 중에 이제 농업법인이나 이런 어업법인 이런 데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겠지만 없는 경우에는 예, 적용이 안 되니까 보시고 해당되면은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부가세법과 저투법에 있는 부가세 관련 개정 규정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